지난 시간에는 버핏이 스스로 인정한 두 가지 투자 실패, 덱스터 슈즈와 US 에어웨이즈 사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버핏이 평생 꺼려왔던 영역에 발을 들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기술주, 그 중에서도 애플 투자입니다.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버핏이 왜 그리고 어떻게 애플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은 오랫동안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식적으로 피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차례 밝힌 능력 범위,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기술 산업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오늘의 최강자가 몇 년 뒤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자신이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술주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한동안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16년 초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작지 않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2016년 1분기 버크셔는 애플 주식 980만 주, 약 10억 달러 상당을 매입합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주당 99.49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매입을 실제로 결정한 건 버핏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크셔에는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라는 두 명의 투자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약 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이 첫 애플 매입은 이 둘 중 한 사람의 결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테드 웨슬러는 한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애플이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한번 아이폰 생태계에 들어온 소비자들이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 이른바 구독형 서비스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키아나 블랙베리 같은 과거의 휴대폰 제조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버핏은 훗날 자신의 투자 담당자가 먼저 사들인 이 종목을 보고서야 애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후 직접 애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훨씬 큰 자금을 동원해 지분을 빠르게 늘려나갑니다. 2016년 말까지 버크셔는 6,100만 주 이상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2017년 1분기에는 보유량을 2배로 늘리는 등 본격적으로 매입의 속도를 냅니다. 2018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애플 지분 약 5%를 확보하는데 이때까지 투입된 누적 매입 비용은 약 3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버핏은 이후 여러 차례 애플을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와 소비자 충성도를 가진 소비자의 기업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애플을 자신이 아는 사업 중 최고의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보험 사업 다음으로 버크셔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애플 투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크셔는 2018년 이후 애플 지분을 일부 정리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지분 일부를 매각해 약 11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의 전체 지분율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유통 주식수 자체를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버크셔는 2020년 연차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직접 언급하며 애플의 자사주 매입 정책이 버크셔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키워주는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도 지분율은 늘어나는 얼핏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구조가 바로 자사주 매입의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버크셔는 애플로부터 매년 평균 7억 달러가 넘는 배당금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애플은 이후 몇 년간 주가가 크게 오르며 버크셔의 최대 지분 종목으로 자리 잡았고 2022년 무렵에는 이 투자로 인한 평가 차익만 120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버크셔는 애플 지분을 대규모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이 분기에 보유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매각했고 이후 3분기에도 추가 매각을 이어갔습니다. 버핏은 이 매각과 관련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언급했으나 애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후에도 여전히 버크셔의 주요 보유 종목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주를 피해왔던 버핏은 2016년 자신의 투자 담당자가 먼저 사들인 애플 주식을 보고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직접 나서서 지분을 빠르게 늘려나갔고 애플을 소비자의 기업에 가까운 사업으로 재해석하며 버크셔 최대의 투자 중 하나로 키워냈습니다. 2024년 지분을 상당 부분 정리하긴 했지만 이 투자는 여전히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손꼽히는 성공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로 버핏의 은퇴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